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9년 1월 초입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그리고 아마 내년 2020년에도 아마 우리는 새해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아마 지금 벌써 2019년도 며칠 지났는데요. 이미 새해 계획, 또 새해 목표, 올해 내가 정말 이건 해봐야 되겠다. 목표를 또 계획이라든지 세우신 분도 있을 건데요. 자, 과거에 우리는 계속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계획대로 실천해서 목표를 100% 달성하시는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또 작심삼일, 또 10개 중에 아니면 두세 개만 이루고 또 나머지는 무참하게 그냥 예전 그대로 잊어버리고 달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냈는지. 목표 세우는 방법, 우리 이런 거 보잖아요. 또 우리 영상을 찾아보게 됩니다. 유튜브. 목표를 잘 세우는 방법, 계획을 잘 달성하는 방법, 2019년 새해 계획 세우는 방법. 영상을 많이 다른 사람들 찾아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나는 저렇게 잘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수많은 영상, 수많은 책, 수많은 글을 보고 우리는 하는데도 왜 매번 잘 안 될까요? 이상하죠? 자, 오늘 제가 제 채널 주제에 맞도록 그 중에서도 많은 수많은 계획 중에서 재테크 공부, 투자 공부, 직장인으로서 재테크 투자 공부, 매번 투자 관련된 계획, 재테크 관련된 계획을 세우지만 왜 매번 나는 잘 안 되는 것일까? 왜 매번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가장 큰 원인을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자, 조금이라도 2019년도에는 재테크 그리고 투자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이번에는 바로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산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네, 2019년도가 이제 며칠 지났는데요. 혹시 다이어리 다 사셨나요? 다이어리 사신 분? 네. 저는 아직도 사실 못 샀는데요. 이게 마인드 자체가 제가 계속 1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회사에서는 업무 수첩이라고 다이어리가 이렇게 그게 나왔었는데요. 이제 저는 직장인, 기존의 다이어리나 직장인을 나왔기 때문에 이미 저는 이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참 이게 슬픈 현실인데요. 자, 이제 저도 곧 살 거지만 이미 근데 저는 다른데 이미 적어놨습니다. 여기 있나 보겠네. 네, 이미 저는 다른데 노트를 사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조금씩 스케줄을 기록하고 제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서 많이 기록하죠. 연초에 보면 다이어리, 우리 문구 펜시점이라든지 무슨 문고 좀 가면 사람들로 바글바글거립니다. 왜요? 다이어리 많이 팔지 않습니까? 연초에 대해서 정말 올해는 뭔가 반드시 바뀔 것이다. 올해는 정말 작년하고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이어리에 수많은 계획과 목표를 다 적습니다. 하지만 왜 잘 안 되는 것일까요? 매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작년에, 재작년에 또 3, 4년 전에 계속적으로 계획했던 것들을 꾸준하게 이루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재테크, 투자, 부동산, 주식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투자 관련돼서 계획이라든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미 또 2018년도 벌써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2018년 초에 세웠던 목표나 계획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럼 2019년도 됐는데 또 그 계획을 세우지 않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2019년도 되면 또 계획을 또 세웁니다. 우리는 떠오르는 새해 태양을 보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해돋이 보러 가시면서 가족분들과 또 아이들과 같이 2019년 떠오르는 첫 태양을 보면서 기원합니다. 우리는 올해 건강에 대해서 이제 처음 얘기하겠죠. 건강을 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또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등등, 또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쭉쭉쭉쭉 기원을 하지만 실제로 생각하고 빈다고 기원만 한다고 해서 그 계획이라든지 목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내가 잘 안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한 번쯤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자, 한 일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1만 시간, 또 1만 시간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1만 시간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오랫동안 한 일에 투자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고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있고 장인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근데 이제 꾸준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이 꾸준하게 하는 게 꾸준하게 포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동안
새해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꾸준하게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새해 계획을 꾸준하게 포기했다 이거죠, 우리는.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우리 역으로 적용되어서 계속적으로 이게 역효과가 나는 게 아닌가. 이제 우리는 이것을 깨어버려야 하는데요. 자, 부동산 공부. 책을 또 이렇게 보시고, 부동산에 책 관련된 거 나오잖아요. 책 공부하시고, 또는 강의를 또 많이 또 오프라인 강의, 또 온라인 강의도 요즘 많은데 강의들 보시고, 또는 또 우리 또 재테크 강의 그 카페라든지 우리 투자 카페 가시면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미모라는 단어를 쓰는 거 아시나요? 미모. 자, 미라클 모닝입니다. 자, 미라클 모닝. 그 미라클 모닝의 줄임말이 미모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형 인간이라 그러죠. 아니, 아침형 인간을 넘어서는 완전 새벽형 인간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 카페에 보시면 인증샷이 올라오는데요. 4시에 기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4시. 새벽 4시요. 5시. 5시는 보통입니다. 이 카페에서. 4시 일어나셔서 그때부터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책을 본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남들은 아주 고온이 자는 시간이잖아요. 보통 우리 직장인분들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7시, 8시 일어나서 9시까지 출근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벌써 아침의 시간을 3시간, 4시간을 더 활용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내 주변에는 없지만 거기 가보시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자, 최소의 또 이런 계획도 잡을 수 있죠. 자, 저도 이렇게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1년에 최소 한 채씩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내 자산 규모를 앞으로 조금씩 불리겠다는 계획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작년과 재작년 계속적으로 동일했고 매번 작심삼일 또 매번 그 자리에 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는 원합니다. 사람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내가 지금 현실보다 내 미래, 예를 들어서 5년 뒤, 10년 뒤 아니면 은퇴 후에 내 미래가 힘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하고요. 내일보다 더 나은 다음 달을 더 좋은 그리고 더 좋고 더 행복한 미래를 바라는 게 인간의 보통 생각 아닌가요? 자, 그런데 생각만 그렇게 가지고 있고 실제로 내가 행동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삶은. 아니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아니 나는 지금 현재를 만족하고 있어. 현재 생활이. 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나는 현재에 충실하고 싶어. 지금 이 행복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욕심도 없고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 이러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로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현재 행복하다는 것은 현재 내가 예를 들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라든지 나가는 지출 관련해서 미래에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에도 꾸준하게 내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보장하에서입니다. 자, 지금 내가 행복하다는 게 뭔가요? 물론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물질적인 행복, 그것만 제가 바라보라는 게 아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돈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거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정말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 아이가 학교를 가서 준비물을 챙겨야 되는데 제 아이가 갑자기 치킨을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돈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럼 그게 과연 행복한 일일까요? 또는 뭐 이렇든 누가 아프단 말이죠. 제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큰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와이프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 병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가 갑자기 또 애들이 학교를 들어간다거나 큰 돈이 또 학원, 학교, 뭐 대학교 또 차를 산다거나 좋은 집을 가야 되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하게 그냥 뭐 밥하고 뭐 간장하고 물만 있으면 행복하게 사라질까요?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 현재 그분들의 현재 내가 행복한 조건에 있어서 더 이상 나는 욕심 없이 그대로 나는 행복하게 지금처럼만 가고 싶다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과 같은 내 수입과 내 지출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같은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중에 은퇴를 하고 퇴직을 했는데 내가 수입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지금과 같이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었는데 아픈데 병원도 못 간다. 지금과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자꾸 팩트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를 자꾸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매해년 연초에 세웠던 재테크 투자 공부, 실전 투자 계획이 왜 자꾸 무참하게 깨졌는가? 왜 자꾸 중도에 가다가 자꾸 포기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의 재무 상태가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재무 상태가 파악이 안 됐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 것 같지만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정비 또는 지출, 한 달 보통 지출이 얼마 되냐,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돈 대비해서 나가는 돈이 얼마인데 남는 돈이 얼마라서 이 돈을 매달 저축을 하고 있느냐. 자,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지면 열의 아홉은 하고 있지 않다, 잘 모르겠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파악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정확하게? 저는 거의 대부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요. 자,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 수입은 사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수입은 우리 일반 평범한 직장인들 기준으로 해서 거의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 작가라든지 뭐 저작권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작권료가 들어온다든지 인세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저작권을 많이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 수입 자체는 바로 내 직장, 내 근로소득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근로소득 하나. 거기에서 내가 매달 받는 금액은 사실 보통 요즘에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거의 매달 동일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보너스를 받거나 뭐 성과급을 받는 날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매달 받는 그 수입은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거의 다 파악을 해 놓으셨을 겁니다. 내 월급이 얼마인지 대충 다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확하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건 말씀 못 드렸네요. 아니 무슨 뭐 가계부를 쓰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쪼잔하게 무슨 남자가, 아니면 요즘에 누가 이렇게 쪼잔하게 가계부를 써, 아이고 그렇게 해서 한두 푼 모아서 뭐 언제 부자 되려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연 그 생각이 맞는지 틀렸는지.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수입은 고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지출. 이 지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신 분들이 거의 드물다는 겁니다. 지출. 자, 지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종류의 지출이 있습니다. 쓴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고요. 플러스성 지출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 월급에서 나간다는 기준에서 제가 지출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플러스성 지출. 두 번째, 마이너스성 지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플러스성 지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 월급에서 나간다는 기준입니다. 자, 적금 하시는 분들이 그게 그러니까 돈을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 월급에서 나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플러스성 지출에 대해서는 적금,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나요? 보험. 내가 무슨 사고가 났거나 미래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질병이 걸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도 하나의 플러스성 지출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게 있죠. 우리 뭐 연말정산 관련해서 들고 있는 상품들 많지 않습니까? 무슨 뭐 연금저축 뭐 쭉쭉쭉 많잖아요. 또는 변액연금, 뭐 변액, 뭐 유니버셜 펀드 뭐 이런 거 쭉쭉쭉 해서 이 모든 상품들에 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플러스성 지출에 들어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사실 또 문제가 크게 되지 않죠. 또 하나, 플러스성 지출에 하나 또 빠져먹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대출입니다. 자, 이 대출은 일반 대출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에, 자,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월세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또는 이 다가구 주택의 월세를 매달 받는데, 이거를 최초에 내가 구매를 했을 때, 매입을 했을 때 들였던 대출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월세 수익 빼기 이 건물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매입했을 때 들였던, 은행에서 빌렸던 대출금에 대한 이자, 그것도 저는 플러스성 지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들이는 이 월세 마이너스 이 대출에 관련된 이자를 뺀 나머지 순수익을 내가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추후에 나의 종잣돈을 모이기 위한 하나의 대출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플러스성 대출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내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출을 받았다, 그건 뭐 아무런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마이너스성 대출이 돼야 되겠죠. 물론 직장인 대출이라든지 무슨 신용 대출이라든지 나의 투자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종류의 대출은 다 마이너스성 대출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마이너스성 대출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마이너스성 대출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그겁니다. 우리가 그냥 카드 쓰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식비,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식비, 마트 장보고 뭐 인터넷에서 사는 그런 식비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여가생활비.
영화도 보시고 뭐 무슨 뭐 활동들 여행도 가야 되고 이런 여가비 또 어떤 게 있나요? 자, 폰, 인터넷, 이 통신비 쓰잖아요. 한 달에. 그런 돈. 그 다음에 아파트 또 어떤 집에 사시든지 간에 관리비 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또 운전하잖아요. 차량 유지비, 우리 뭐 주유소 또는 LPG 관련돼서 그런 차량 유지비 관련된 돈. 보험도 마찬가지고, 차량 보험. 물론 이제 차량 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플러스성 지출에 들어가겠죠. 위험에 대해서 대비한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용돈, 또 따로 또 우리 직장인들 용돈 필요하잖아요. 한 번씩 또 술도 한 잔씩 해야 되고, 또 밥도 한 번씩 사 먹어야 되고, 용돈. 이런 게 또 마이너스성 지출이고요. 또 술값. 아까 말씀드렸지만 술도 한 잔씩 이렇게 또 술 한 잔씩 해야 되잖아요. 동료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이런 돈들. 또 양육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자녀에 대한 양육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애들이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들어가는 그 돈. 이것도 무시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병원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픈데 병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미련한 거죠. 아픈데 병원 안 가는 거는. 자, 그리고 내 아이가 아팠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병원을 가는 그런 지출들. 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게 큰 것들이 있죠. 할부 금액. 아까 카드 제가 이렇게 결제하는 것들. 금액이 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카드 결제하잖아요. 가전제품, 뭐 덩어리가 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출들 통틀어서 마이너스성 지출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러스성 지출과 마이너스성 지출 합쳐가지고 내 수입 대비해서 지출이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벌어들이는데 한 달에 얼마가 빠져나가는데 얼마가 남는다. 이걸 계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거 뭐 또 어렵게 계산해. 그냥 복잡하게 그냥 살면 되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에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로 부자 못 된다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내 기본적인 지출과 내 기본적인 수입이 계산되지 않고 정확하게 이게 파악해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투자를 잘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머리 아프게 굳이 해야 되나, 그냥 내가 있는 대로 편하게 살 거야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그분들은 나중에 더 머리 아픈 상황이 반드시 닥쳐옵니다,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머리 아프더라도 파악을 해 놓으셔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매번 같은 현상이 반복이 자꾸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매해 내 수입과 당장 내 지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솔로이신 분들은 내 스스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저처럼 결혼하신 분들은 반드시 옆에 있는 와이프 또는 남편분과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파악을 하시든 같이 하시든 간에 한 달 동안에 내가 쭉 지난달 기준에서 쓴 금액 대비해서 쫙 엑셀로 정리하셔도 되고 또는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내 수입 대비 지출이 얼마인가가 정확하게 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표. 자, 우리가 이걸 보고 같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에 이만큼 버는데 지금 우리 지난달에 쓴 금액이 이 정도구나. 지금 우리가 돈을 모으려면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든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없애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마인드가 우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 없이 단순하게 내 다이어리나 내 노트에 새해에는 부동산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모으겠다, 아무리 적어봤자 실제로 실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내 스스로 마인드 자체라 내 스스로 이런 모든 게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계획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달성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하기를 말씀드린 자, 월급 받는 날 기준으로 해서 우리 반강제적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반강제적으로 적금을 우선 얼마씩 이상을 자동이체를 시키는 거죠. 물론 이제 제2금융권에 하시겠죠. 이율이 높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300만 원 받는다고 예상을 하면요. 3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매달 적금으로 반강제적으로 이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월급날이 되자마자 그날에 바로 반강제적이 아니죠. 사실은 강제적이죠. 50만 원을 바로 자동이체 시켜서 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남죠? 250만 원 남죠? 그 돈이 나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돈이.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자, 남는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성 마이너스 지출에 대해서 두 가지 지출에 대해서 잘 계산을 하셔서 이 돈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용돈, 아니면 식비, 아니면 술값, 아니면 우리 차량 유지비, 또는 여가비, 또 할부 고가의 제품,
이렇게 결제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줄이든지 없애셔야 됩니다. 내 지출을 줄이셔야 된다. 지출을 줄이지 않고 내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 소비를 하고 그 이상의 넘쳐나는 무언가를 사고 돈을 자꾸 쓴다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는커녕 현재 이 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만큼. 자, 이게 이제 부부간에 또는 솔로이신 분들은 스스로가 이 노력이 내 재무 상태가 파악이 돼서 정확하게 먼저 생활해야 될 마이너스 플러스는 지출. 이 지출을 이전에 이미 내 적금이라든지 내가 나중에 투자에 쓸 종잣돈을 이미 빼놓지 않고 다 써버린다면 앞으로 나의 투자에 대한 계획, 부동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건 계획 자체가 무모하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불성설인 거죠.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다들. 왜?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계획에 이 다이어리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내 손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실제로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내가 실제로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안 하고 있냐? 저 속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보니까 내 재무 상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지만 이게 실행이 조금씩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죠. 돈을 벌면 뭐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어디도 가고 싶고 이런 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하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도 해주고 싶고 아니면 더 좋은 집으로도 가고 싶고 나중에 월세 받고 싶고 우리 그러잖아요.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요즘에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 희망과 꿈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만 가지고 있고 내 몸과 행동이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라는 말씀을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자, 말로만 하고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내 발과 내 손과 내 몸 자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거의 뭐 그것은 생각만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내 계획은 계획으로서만 끝날 것이다. 목표는 목표만으로 끝나고 꿈은 꿈으로만 끝날 것이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도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또 투자 공부도 하고 또 퇴근 후에 남는 시간 쪼개서 아이들도 보고 뭐 해야 되지만 그 시간도 쪼개서 내 투자 공부를 하시고 강의도 보시고 또 책도 읽으시고 또 유튜브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열심히 보셔서 내 나름대로 공부도 계속 하시면서 부동산 손품 파시고 발품 파시고 현장 돌아다니시면서 현장 여건 다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 내공을 점점점 쌓고 자산의 규모를 한 채 두 채 매해년도 계속적으로 늘려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능력이 엄청나게 대단해서 머리가 뭐 엄청 좋아가지고 아니면 뭔가 뭐 돈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 분들 주변에 투자 카페라든지 모임 가시면 일반적으로 뭐 부자가 아니신 분들도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강제적으로 적금을 모아서 매달 그 종잣돈이라는 거죠. 내 시드머니를 점점 모아서 이 돈으로 모은 돈을 합쳐서 나중에 내 투자 공부를 한 것에 따른 그 투자 매물의 기준이 맞는 그 매물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힘들었던 과거보다 조금씩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미래 점점 그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분들의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들의 기본적인 가장 1순위로 했던 것은 바로 나의 재무 상태가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과감하게 이것은 줄여야 되겠다. 이건 과감하게 없애야 되겠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에 했던 일들을 또다시 내년에 또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좀 지긋지긋하잖아요. 이런 이런 반복적인 실패. 이제는 우리가 한번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우리가 똑같은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고 거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이거 저 사람 얘기겠지. 저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저 사람이 뭔가 나와는 다른 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겠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나는 부정적으로만 가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 자체가 자꾸 안 좋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되풀이 되다 보면 자, 이 틀을 깨야 된다는 거죠. 이 아래에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 자유경제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죠? 자, 내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몸을 해야 될 권리가 있는 거죠.
이 우리나라에서 살았을 때 나만의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저는 나의 책임과 의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도 않는데 내 권리만 주장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내 권리와 의무를 다 한 상태에서 건전한 비판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이 부동산 투자가 무조건적인 부동산을 여러 채를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과 부정적인 시각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패배자 의식, 부정적인 인식만 가지고 있고 맨날 남들 탓만 하시고 정부 탓만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죠. 세상 탓만 하고 투기꾼 탓만 하고 저 빼고 다 다른 사람 탓만 할 건가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자,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2019년 초입니다. 1월 달이고요. 1월 달도 며칠 가지 않았잖아요. 자, 2019년도 제 영상을 현재 지금 보시는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 영상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이런 좋은 영상, 마인드를 개선하고 실전 투자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도와드릴 거니까요. 자, 같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같이. 자,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의 재무 상태를 가장 먼저 파악해서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뺄 것은 과감하게 빼셔서 나의 종잣돈을 일단은 마련하자. 그것이 바로 2019년도 재테크 투자 공부의 시작이다. 실전 투자, 부동산 투자의 시작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내 지금 현재 소비 패턴에 나의 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제 오늘 영상 혹시나 이해되셨나요? 혹시나 잘 모르겠으면 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제 아는 범위, 제 경험과 노하우에 제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그 댓글에 내가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봐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저도 이제 둘째가 3살, 4살, 이제 4살 올라가지만 이제 첫째는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고요. 처음부터 한글을 줄줄줄 말할 수 없잖아요, 말을. 자, 처음에 한글을 줄 때 어떻게 하나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또 아냐, 아야, 어여, 자음과 모음부터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 재테크 투자,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실전 투자해서 뭐 몇천만 원 버는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는 재테크 기본 마인드 플러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나의 재무 상태를 반드시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그 첫 스타트를 긍정적으로 아주 잘 시작할 수 있다. 2019년도는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